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작년에 상공회에서 통계 자료를 따르면 네, 인터넷하고 모바일 쇼핑몰 매출 규모가 네. 무려 109조 원이나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엄청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는 해외 플랫폼에서 이제 바로 해외 직구 외에 네, 바로 구매를 해서 3회에서 5일이면 도착을 하는 네, 그런 시장도 열리다 보니까 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인터넷 쇼핑몰 하면 결국에는 완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도매업, 소매업 네, 뭐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네. 인터넷 판매업 뭐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 네.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도소매에 대한 이제 세무조사가 급증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도소매업의 경우 세무조사나 해명자료 안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매출 누락이라든지 아니면은 경비가 이제 가공 경비라든지 혹은 증빙이 없는 적정한 증빙이 없는 그런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도매업자가 현금으로 소매업자에게 물건을 넘기면서 단가를 좀 이제 낮춰서 넘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팔 때도 뭐 현금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단가를 낮춰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매출 누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넘기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에 의한 이제 또 매출 누락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거래 자체가 쌍방이 되다 보니까 도매업자든 소매업자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예전부터 있었던 도소매업 유통업 여기 관련된 거고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 판매, 인터넷 판매가 많이 비중이 늘어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또 다른 양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구매 후기나 구매 이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실질 매출 규모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온라인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매가 아닌 이제 가공으로 만들어낸 구매 이력을 이제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일명 이제 가구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측에서 실제 매출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실제 매출이 아닌데 실제 매출처럼 발생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뭐 물건을 보내는데 물건은 빼고 택배 박스만 보낸다든지 뭐 그런 경우로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실제 물건을 보내는데 결제는 판매자인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가족 명의 카드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매 실적을 한두 건 올린다고 해서 내 매출 증대로까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떤 업체를 활용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실제 매출이 아닌데 매출을 발생시키게 되면 이거는 세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공 매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매출에 대한 또 상응하는 원가가 있을 거고 그러면 가공 매출, 가공 경비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공 매출이라는 거는 사실 조세범 처벌법으로도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사님 말씀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뭐 세무조사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들도 있었고 하셨던 것들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문의를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쇼핑몰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SNS로도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네. 대형 쇼핑몰에 내가 입점을 하다 보니까 세금 처리나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고 네. 거기서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때 세무조사의 포인트나 과세가 되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형적인 도소매 같은 경우는 매출 누락, 그리고 가공 경비,
증빙이 제대로 적정하지 않은 경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고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가공 매출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상품 매출에 대한 원가가 있을 텐데 그 원가에 대한 이제 가공 원가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만약에 이제 제품의 단가 자체가 뭐 몇만 원 이런 선이면 사실 축적이 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커지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좀 높은 상품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뭐 단가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이를 수 있고 그러면 축적된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또 이를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가공으로 발생시킨 카드 매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증여세 이슈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카드를 활용해서 매출을 발생시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금 출처, 증여세 부분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서도 네. 아니면 플랫폼에서도 여러 가지 뭐 계약 위반이나 고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잘 팔린다고 보여야 하기 때문에 과장 광고가 일어나는 곳이 그쵸, 네. 예, SNS나 이런 부분들을 또 이용을 해서 활용을 또 많이를 하기도 하는데 뭐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각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또 계속 한다고 해요. 네. 예, 실제로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실제 뭐 돈을 그렇게 벌지 못하는 경우 네. 아니면 또 돈을 벌었지만 이런 세금 이슈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큰 또 낭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무적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자 없이 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등록 사업자는 하시면 안 된다. 더 큰 문제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